저는 이 국민의힘 당이 정말로 이 적반하장에 얼굴이 두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쌀값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그래서 민주당이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 시장 격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소위에서 처리하려 할 때도 반대했고, 이번에는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하려고 했더니 안건조정회의 해부에서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쌀값 정상화 법안 개정까지 극렬하게 반대해놓고 온 동네 현수막에 쌀값은 국민의힘 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국민을 대체 뭘로 하는 것일까요? 이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또 국민을 이렇게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반민주적 행태 보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욕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을 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이와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맞겠지요. 나는 기억 못하겠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가 의문이 갑니다. 국민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거 당시에 고발당한 게 또 있습니다. 민영화 반대, 페이스북에 몇 글자 썼다고 저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않냐, 누가 당신들이 한다고 했습니까? 난 반대한다고요 라고 했더니 고발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YTN 지분 팔면은 민영화 되는 거 아닙니까? 공항공사 지분 40% 팔면은 40%만큼의 민간 의사결정이 부과되는 거 아닌가요? 부분적 민영화 아닙니까? 또 카이도 지금 민영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도 생각하는 머리가 있고 판단하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언젠가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압도적인 지지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절대 여러분께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압도적인 지지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절대 여러분께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수고하십니까? 네. 지난 대선 때 3월 3일 마산역 광장로에서 누군가 발언한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될 분은 옆에 계신 이재명 당시 후보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것을 헌시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기억, 느낌, 주장을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국회에서 이 XX들이 쪽팔리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다 듣고 있는데 정작 그 말을 내뱉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기억력도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한 건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MBC를 탄압합니까? MBC가 욕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욕했습니까? 왜 욕한 측에서 MBC에 몰려가서 또 욕을 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 앞으로 몰려갈 것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왜 그런 욕설을 하셨습니까? 라고 대통령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MBC 자막이 조작되었답니다. 그러면 KBS도 SBS도 YTN도 자막을 조작했습니까? 분명히 국민들은 욕설하는 것을 귀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전 국민들의 청신경 달팽이관도 조작됐습니까?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 우원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난청 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난청 치료 예산을 좀 이번에 대폭 증액해서 그분들 좀 귀를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어제 해임 건의안이 국회 절대다수로 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본인이 19년 전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김두관 당시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 해임 건의안이 묵살되면 헌법 유린이라고 본인 스스로 밝혀놓았더군요.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이걸 처리하지 않으려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못난이의 옥이라는 등 변종 독재라는 등 온갖 악담을 다 퍼부어 놓았더군요. 본인들이 그런 말 듣지 않으려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MBC에 몰려갔을 때 MBC 민영화를 운운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MBC만 민영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YTN도 민영화 하려는 그 속셈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한전 KDN이 YTN 최대 주주인데요. 8월 16일 산업부에 보고한 혁신 계획에는 YTN에 출자해서 한 개를 남겨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달 후 9월 16일 보고한 거에 보면 없애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회사 정리, 출자회사 1개 매각 추진 이게 9월 16일자 보고입니다. 이거는 YTN 최대 주주 한전 KDN 이거를 빼겠다는 뜻입니다. 명백한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나라 재산 다 팔아 넘겨서 누구 배불리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은 갔다 온겨? 영국은 진짜 갔다 온 거 맞아? 혹시 그것마저 부정하는 거 아니야? 너무 황당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대통령의 심기경하는 데만 열중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제 말이 좀 길어졌지만 한시 하나 마지막으로 읊고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견패, 2견패. 한 마리 개가 짖자 두 번째 개가 짖고, 만견총차 1견개. 한 마리 개를 따라 온 동네 개가 다 짖네. 호동출 문간. 아이에게 문 밖을 나가보라 했더니 월계 오동 제1지. 다리 오동나무 제일 높은 가지에 걸려 있더라. 결국 온 동네 개는 달을 보고 짖은 겁니다. 한 마리가 짖으니까 다 따라 짖은 겁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대국민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영상을 찍었던 영상 기자단의 발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상황을 낱낱이 파헤쳐 주겠다며 영상 기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 기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은 시끄러운 현장이라 그런 내용이 녹취된지도 모르고 영상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대통령실 대외협력실에서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냐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관계자들과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판넬로 정리했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과 수없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억지스러운 거짓말을 해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과 바이든 관련한 비속어, 이것을 TV 기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시끄러워서 우리는 녹화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대외협력실에서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먼저 확인하러 왔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그거 한번 확인해봐, 아무래도 이상해, 녹음되었는지, 이렇게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가 진실이고 누구의 이야기가 거짓인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낱낱이 알게 되었다. 영상 기자단 여러분, 더욱더 용기 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닉슨과 윤석열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이 닉슨 대통령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닉슨 대통령이 왜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느냐, 바로 그 사람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닉슨과 윤석열의 평행이론, 대통령 스캔들 초기에 거부한 게 닉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스캔들 거부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미 의회를 모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이 XX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향한 거라고 하니 이보다 더한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를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거듭된 거짓말을 닉슨이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닉슨이 언론사 세무조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언론사 고발을 국민의힘을 시켜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닉슨 초기에 지지율이 60이었던 사람인데요. 마지막 그만둘 때 24%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벌써 지지율이 27.7%까지 떨어졌습니다. 닮아도 너무나 닮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발언했던 내용을 혹시 뒤에서 찍을 분들도 계셔서 제가 뒤에다 만들어놨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